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한 4-5건으로 아마 그게 시리즈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제 바로 옆에 동료 교수가 그 집필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무슨 뭐 지금 국가보안법에 무슨 이적 표현물로서 지금 이 판결이 났다고요? 나는 그 금시초문이라고요. 그 공소장마다 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공소장마다 이런 책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소지하고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도 저도 법에 대해서 좀 압니다. 뭐냐면은 이 양반의 어떤 그 다른 사건으로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건으로 걸려서 쭉 하는데 여러 가지 방증 자료를 하는 가운데 하나 끼어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말이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잘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얘기를 하면 되나? 일단은요. 어떤 그 국가보안법 피의자 사건에 있어서 처음에 엄청난 거로다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그것이 안 될 적에는 구체적으로는 누구예요? 예? 구체적으로는 누구예요? 지금 김창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창현? 예. 그 사람이 지금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처음에는 반과단체 구성 가입죄로 걸렸는데 그게 안 되면 자, 나중에 제가 정리를 고무죄로 이렇게 네. 변하는 겁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과장해서 하지 말아요.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에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자, 거예요. 지금 방청 네, 좋습니다. 않다는 권생님, 것을 왜 가지고서 그럽니까? 권생님 잠깐만요. 지금 아니 근데 방청객 제가 그 질문만 하고 제 7조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 점만 좀 네, 간단하게만 예,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현 정권 들어서 작년 8월 달까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대략 649명 정도 됩니다. 재작년 10월까지. 그런데 그중에 632명, 바로 95%가 국가보안법 7조입니다. 그중에 92%가 국가보안법 7조 3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7조 3항쯤 되면 엄청난 범죄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바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총학생회장이 당선되면 무조건 수배 내립니다. 지금 이 옆에 계신 분도 바로 수배 학생 6년째 지금 수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 있는 그 학생이 누나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총련이라는 그 단체 그것이 무조건 이적단체로 지금 돼 있고 학생회장 혹은 거기서 어떤 중요 직책만 맡으면 자동적으로 네, 수배가 좋습니다.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많은 이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슨 범죄를 지금 지키는 저지르고 있느냐면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금 비방하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가 어떤 사법부인데 말이지 그렇게 그냥 아무 교수님. 근거 없이 말이지 사람들을 막 신 학생이라고 교수님 잠깐만요. 그러면 아니 안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사실이 그렇다는 자, 얘기인데 권 선생님, 이게 잠깐만. 법에서 집행된 걸 얘기하는 건데 무슨 비방을 한다는 잠깐만 얘기예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총련 문제 때문에 네. 그러시는데 그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지금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로 확인을 하고요. 그 구성원이 되면 수배를 당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그런 문제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2조 문제 또 7조 10조 문제에 대해서 뭐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3년째 이미 이 논란이 그 시간을 끌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좀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유지를 시키든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두 국회의원분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김영갑 의원님께서는 뭐 개정 절대 불가 입장이 있으니까 예, 존속시켜야 되는 거고 저희는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입법기관에 종사하는 그 국회의원으로서 법이 현실성을 갖고 있는 동안에 법의 기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국가보안법은 우리 남북 현실도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우리 인권에 좀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저희가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요. 단지 이제 저희 당은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당론으로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국회에서 법으로 만드는데 저희가 숫자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이 있었는데요. 뭐 중간에 우여곡절은 많은 분들도 아실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번 그 2월 임시국회에 이 국가보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찬동하는 여야 의원들을 전부 모아서 일단 이 법안을 발의하고 이것의 통과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론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김 대표가 뭐 김정일 위원장 답방 이후로 미루자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시기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죠. 아니죠. 우리는 당론으로 이미 국가보안법 개정을 그 지난 국민의 시절부터 근데 문제는 왔기 때문에. 공조 파트너인 자민련이 완강한 반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또
뭐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시기도 이 국가보안법 개정에 자꾸 논의로 나오는데 저는 이 문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당에서도 부담을 갖는 게 뭐 국가보안법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 뭐 김정일이 올 때 선물로 주려고 서두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걸 그대로 감안을 해서 넘긴다면 만약에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다녀간다면 저희가 국가보안법 개정하면은 야 이것도 뭐 남북 정상회담 간에 무슨 미략이 있었던 거 아니냐 바꾸자고 얘기는 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제가 김용갑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한나라당에 소속된 동료 의원들 가운데 이 당론과 무관하게 크로스보팅, 자유투표로 이 문제를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유투표를 사안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국가보안법, 국가를 보위하는 이 중요한 법을 당론도 없이 자유투표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마한 민생법 일 같으면은 뭐 여기 의견에 따라서 이제 결정될 수가 있지만 이 보안법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네. 그건 대단히 문제다.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크로스보팅 할 수 문제고, 없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역시 의회정치, 정당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당론을 모아가지고 네.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된다. 네,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국가적 사안이기 때문에 당론이 필요하다는 그 논지에 바로 저희가 다 네. 반대 생각을 하는데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한나라당에서 크로스보팅을 추진하고 있는 서상섭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취지를 말씀을 들어보고 정봉 의원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서상섭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성섭입니다. 자, 지금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찬성하고 계시죠? 예. 지금 당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로스보팅에 의한 통과 예.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추진이라기보다는 말이죠. 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서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네. 이 기능을 극대화시키려면 자유투표는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집권을 위해서 비교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당별로 의견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네. 이른바 당론이라고 합니다. 다만 원칙과 현실, 소위 말해서 자유투표와 당론이 어긋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제가 볼 때 국가보안법은 집권을 위한 한 정당의 대표적인 의견을 만회하기가 지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지금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다가 한 가지 의견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신 얘기처럼 다양한 의견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당론 도출에 어려움이 각 당이 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돼서 당을 넘는 대의기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당론 집결이 여야 3당 모두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투표를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신데 예. 이 당 지도부에서 이것을 지금 말리는 형편 아닙니까? 물론 저희 이회창 총재님께서는 지금 시기가 이르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국론 분열이 일어난다는 이유 때문에 유보를 하시는 입장이시고요. 네. 지금 어떻든 민주당도 개정하겠다고 당론을 모으겠다고 이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찬반이 있습니다. 네. 한나라당도 물론 다수 소수의 개념은 있습니다만은 의견이 하나로 지금 완전히 모아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면서도 네. 당론이란 사실 집권을 위한 정당 단위로서 네. 국민 앞에 이런 걸로 집권의 심판을 받겠다 했을 때 당론을 모으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자, 이거는 그러면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당 지도부에서 만류를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추진해 나가시겠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측하면 되겠습니까?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죠. 국가보안법은 우선 자유투표 실시를 해서 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입법기관의 의사가 어떻게 된 것을 우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현실 보는 인식이 다른 것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네. 다만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서로 인정할 수 있을 때 어느 기류가 이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최종 변수냐는 것은 입법기관에서의 자유투표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아까 정 의원 당론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가 아무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가적 사안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당에도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지역을 다니면서
뭐 윷놀이 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제 다니다가 한 분을 뵀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정 의원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그 다음 선거에서 찍지 말아야 되겠구만. 말씀 들어보니까 저 실향민이세요. 47년도에 월남을 하셨다는 분인데 길에서 잠깐 말씀을 하다가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제 정치적 소신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우린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각 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이제 국민 앞에 또는 역사 앞에 그 자기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소신 판단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당론으로 뭐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이게 논의가 나온 지 오래되면서 계속 논의만 길어진다면 국회의원 각자가 국민 앞에 책임지는 그 소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기명투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석 교수께서도 뭐 이 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크로스보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것은 정당 정치의 발전 단계별 문제가 또 거기 개입돼 있어요. 그다음에 정치 문화와도 관계가 있다고. 뭐냐면은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그 한계가 거기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나당의 누군가가 이수인 의원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 어느 의원인가 하여간 출당당했지 않습니까? 네, 이미경 의원. 이미경 의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이 문제가 발전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도 소신이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하시겠다면 해야죠. 그러나 다만 여기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 그런 이제 우리나라 정당의 성격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의 이 문제야말로 우리가 그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죠. 이 이념적인 갈등의 이제 문제가 개입되고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가 여기 개입되고 지역 간의 갈등의 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이 한 문제에 집약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론 크로스보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전부 이거는 젊은 분들이다. 그러니까 의기 아주 그냥 칭찬하는 분들인데 이 문제야말로 저는 전혀 지금 어떤 당의 인터레스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야말로 신중하게 하자는 아까 의견대로 신중하자는 건 뭐냐면 젊은 분의 그 어떤 장점하고 노인네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경륜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지혜가 축적됐다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야말로 지혜가 축적된 부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잠깐. 크로스보팅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크로스보팅과 관련된 간략히 문제인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이 작년 그 한 6월에 바로 이거 16대 국회가 그 바로 구성이 되면서 이 국가보안법 이 현안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차를 통해 가지고 한 당론을 모았습니다. 그때 몇몇 그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은 거의 다 이 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아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서상섭 의원을 포함한 몇몇 사람이 그때 그 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젊은 분들이죠. 젊은 분들이 그랬는데 이건 지금 민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정을 하자는 쪽에 민주당도 이것은 당론을 모아서 해야 된다. 이 정당 정치니까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도 책임 있는 앞으로 다음에 우리가 또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정당이 좋습니다. 이거를 당론을 모으지 않고 이 중요한 문제를 자유투표에 좋습니다. 김 의원님. 아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강 교수께서. 현실 정치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정 의원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도 국가보안법은 보안법 그 자체가 분명히 반인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개정이나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된 사고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 그런 단체, 그게 바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이 당입니다. 그 틀 속에서는 이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틀을 추구를 하는 이 독립연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투표를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기존의 주어진 틀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는 그런 정당들에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냐면 간단히 하시고요. 국가보안법은 인권 유린의 법이라고서는 아주 단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니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저한테 발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 법에 걸려가지고 구속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인권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실현돼가지고 그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함부로 말이지? 자, 김 몇 교수님, 사람이 김 몇 사람이 교수님. 인권순을 유린당했다고 해서 김영수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국가보안법이 인권유린법이다 아니다는 지금 우리가 100분 내내 지금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뭐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점만 짚고 넘어가시고요. 이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끝으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김용갑 의원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국가보안법 존치 입장이신데요. 그래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서울을 방문했을 경우 길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이 환영의 박수를 칠 때 법에 걸릴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건 뭐 관계없어요. 이 지금 현재 말이죠. 아까 김정일 위원장 그 서울 방문 이야기하는데 잠깐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 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간 거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거하고는 이 성격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네. 왜냐하면은 김정일 위원장은 그 우리 6.25 전쟁이라든지 아웅산 테러 사건 또 카르기 폭파 사건 이와 같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준 그 가해자입니다. 그래. 가해자고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서울에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고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피해자가 좋습니다. 용서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오더라도 그런 진정한 또 책임 있는 사고가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 네. 하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해서 강 교수께서 무슨 가해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이제 칼기 사건이라든가 아웅산 테러라든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김정일 위원장이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가해자가 아니라는 거죠, 북한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게 그거 아닙니까? 자, 네, 좋습니다. 자, 참 그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럼 역으로 한번 그럼 물어봅시다. 6.25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입니까? 그러면은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북쪽에 있으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좋습니다. 지금 6.25 전쟁이 말이죠. 50년, 한국 전쟁은 50년 6월 25일 날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48년 2월 7일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작은 전쟁 상태 하에서 이미 6.25까지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8선에서요. 대대급, 연대급 전투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미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6.25 확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너무 그 문제를, 책임 문제를 강 따지면 교수님. 자, 지금 전혀 말씀은 해결이 안 됩니다. 과거사를 가지고 책임 문제를 따지면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정 의원께서 간략히 오늘 제발 한 부탁드립니다. 말보다 못한 예. 말이 더 많은데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선배님들 다 경험하셨는데 옛날에 통행금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80년에 통행금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전에 통금을 없애자라고 할 때 얼마나 반론이 많았습니까? 통금 없애면 막 폭력, 범죄 늘어나고 또 빨갱이들 밤에 막 암약할 거다 그랬지만 지금 통행금지 없어지고 20년 동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좋습니다. 됐습니다. 일분만, 잠깐 일분만. 됐습니다. 예. 자, 제가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렸으니까 여기서 시청자 전화 연결돼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이치호라고 합니다. 네네,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절대 반대하고 있는 네. 시청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완전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론자들은 이제 평화적인 시대가 돌아왔으니까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보안법도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적으로 북한 연구의 대가이신 이상우 교수님, 서강대학교 이상우 교수님 글을 잠깐 보면요. 네. 그분은 지난 3월달에 작년에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분입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것은 해주시죠. 왜냐하면 예. 작년 1월에 김정일이 대남 평화 공작을 실시할 때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이 평화 남북 정상회담이랄까 그리고 기타의 평화 전술이 모두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가보안법, 네. 저 강정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 이렇게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네,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바로 하십시오. 예. 지금 강정구 교수님과 같이 지금 한국 사회의 정통성도 아까 전에 부정하시고 시장 자유도 부정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장하는 사람을 반동, 수구 그리고
그 반통일론자를 계속 동어 반복을 사용해서 몰아부리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네, 이 좋습니다.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네, 사람들은 의견, 네네, 좋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 분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네, 성남시에 살고 있는 백종선이라고 합니다. 예, 백 선생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국가보안법 폐지냐 존속이냐 이 두 가지 그 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제가 드릴 말씀이 국가보안법 폐지냐 존속이냐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첫 번째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건 통일의 기본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기본을 두고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데 서로의 입장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요. 네. 배 여러 가지 선생님 말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건 좀 시간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MBC 100분 토론을 많이 시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 저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패널들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교수 두 분이 나와 계시지만은 너무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자기 의견에 충실해서 그 교수님들한테 배우는 분은 그 배우는 학생들은 그분의 의견에 존중해서 그분의 의식대로만 공부를 하고 그렇게 돼 있는 현실이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좀 좋습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셔서 말씀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 그런데 제 의견은 이 100분 토론이 좀 더 널리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패널들의 좀 다양하게 중립적인 어떤 찬반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네, 백 선생님 네.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토론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맺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기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자, 이 3년 동안 끌어온 이유를 오늘 충분히 알 것 같은데요. 이 보신 대로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지금 사회적인 합의를 거두어서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은 뭐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이런 경우에 쓰라고 다수결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국회의원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한테는 발언권을 안 줬어요. 네, 한 번씩 국회의원 돌아가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기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해서 이 가부 간에 개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결론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야 3당의 총재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들이 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행동할 권리를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박탈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토론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